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동영상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29. 젖 올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유 전에 기저귀를 느슨하게 해준다. 2. 최대한 유방을 깊이 듬뿍 물린다. 3. 수유 간격을 더 띄운다. 4.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이지 않는다. 5. 기저귀는 왼쪽으로 돌려 눕혀서 갈아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유 간격을 일부러 띄우면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위 내용물이 더 산성이 되기 때문에 역류가 되면 식도가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함몰 유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함몰 유두라도 대부분은 문제없이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함몰 유두란 젖을 물릴 때 유두가 튀어나오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눈으로 봐서 들어가 있으면 함몰 유두라고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함몰 유두란 그냥 보았을 때가 아니라 아기가 젖을 물었을 때 젖꼭지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두에서 2 내지 4cm 바깥쪽 유륜을 아기가 젖 먹듯이 엄지와 나머지 4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보아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들어가 있더라도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온다면 이것은 함몰 유두가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기가 물었을 때 도로 나오면 함몰 유두가 아니죠. 젖 물릴 때처럼 잡았을 때 유두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으면 편평유두, 쏙 들어가면 함몰 유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물 때도 들어가는 진짜 함몰 유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임신 전에 함몰 유두인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젖을 먹일 생각이 있다면 교정이나 수술하지 말고 그냥 두셔야 합니다. 또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을까봐 임신 중에 젖을 빨아주거나 유두를 강제로 잡아 빼는 것도 곤란합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 유두를 자극하면 자궁이 수축되어서 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함몰 유두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몰 유두 상태가 출산 때까지 그대로 있어도 대부분은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산 전에 함몰 유두 교정기나 유두에 자극을 주는 방법은 오히려 모유 수유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다른 엄마들보다 수유 자세와 젖 물리는 방법을 더 열심히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럼 진짜 함몰 유두인 경우는 젖을 먹일 수 없을까요? 아니죠. 아기가 엄마 젖을 물 때는 유두만 무는 것이 아니라 유륜도 함께 물기 때문에 함몰 유두라고 해서 모두 젖을 못 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아기가 젖을 물기 어려워하고 젖 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유두 상처가 잘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함몰 유두라도 끈기 있게 열심히 노력하면 모유 수유하는 데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물기 힘들수록 신생아시기에 우유병이나 노리개 젖꼭지를 물리지 말고 젖만 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우유병 꼭지를 빨아본 아기는 함몰 유두인 엄마 젖을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우려리 돼서 젖이 너무 차 있으면 물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젖이 돌기 전부터 24시간 모자동시를 하면서 아기가 깰 때마다 하루에 10번씩 자주 물려야 합니다. 유방은 아기 입술과 평행한 방향으로 납작하게 모양을 잡아주는데 양쪽을 비슷하게 누르기보다는 한쪽을 더 세게 깊이 누르면 유두가 더 잘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르는 게 더 유두가 더 잘 튀어나오겠죠. 일단 우려리 된 경우는 손이나 유축기로 젖을 약간 짠 다음에 물리면 좀 쉽습니다.
유방을 물린 후에도 어느 정도 젖이 비워질 때까지는 유방 모양을 그대로 잡아주면 아기가 금세 젖을 놓치지 않고 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도 젖을 물릴 수 없는 기간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전량이 적어지고 유두에 상처가 나고 아기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일찍부터 숙련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아기가 직접 수유를 잘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유 전에 유두 흡입 도구나 유축기로 조심스럽게 빨아내고 젖을 물리거나 처음 며칠 동안 얇은 실리콘 유두 보호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차선책으로 한동안 젖을 짜서 먹일 수도 있습니다. 분유를 먹이는 것보다는 짜서라도 100% 엄마 젖만 먹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유축을 하면 서서히 유두가 돌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함몰 유두의 모양과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의 성장과 전량, 유축과 보충 수유를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의 함몰 유두가 심하다면 반대쪽으로만 젖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물론 수유 기간 중에는 일시적으로 양쪽 유방 크기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겠지만 나중에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함몰인 쪽도 계속해서 손이나 유축기로 짜면 전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 딸을 낳았는데 젖꼭지가 함몰이라서 나중에 모유 수유를 못할까봐 신생아 젖을 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아기는 원래 젖이 약간 부풀어 있어서 젖꼭지는 좀 말려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지금 짠다고 젖꼭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염증이 생겨서 곪을 수 있으니까 그냥 두셔야 합니다. 함몰 유두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은 아기를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 점은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30. 함몰 유두 엄마의 모유 수유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함몰 유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아서 진단한다. 2. 모유 수유를 하려면 함몰 유두를 미리 수술이나 교정해야 한다. 3. 함몰 유두라도 대부분 젖을 정확히 물리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 4. 함몰 유두 시 아기의 성장과 전량, 수유량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5. 심한 함몰 유두인 경우 한동안 젖을 짜서 먹이는 것이 분유 수유보다 낫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